최근에 동덕여대 사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덕여대 왜 라카로 막 바닥에도 칠하고 벽에도 칠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는 꺼져라. 그리고 니나 임신해라. 지금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1980년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요, 남녀 차별했다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약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남성들이 신체적으로 힘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해서 요즘에 함부로 사용합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요. 그걸 이용해서 남자들에게 폭력을 유발시켜서 그렇게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또 내지는 그런 걸 그 사람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범으로 좀 이렇게 무고하는, 무고죄 남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열어보면 그 무고죄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할 정도로 지금 무고죄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튜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그리고 이사회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표현의 자유도 있고, 신체적 자유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덕여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데모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민주화 운동을 또 이렇게 곁들여서 비교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동덕여대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학교 재정과 그리고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또 어떻게 보면 궁예관심법처럼 미리 예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으로 총학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동덕여대 총학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동덕여대에 관계가 없는 여성당, 그죠? 여성당이라는 그런 정당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 두 사람의 그 쇼카트, 남성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섰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이 방송과 상관없이 말씀드렸죠. 선동을 할 때는 게벨스 같은 선동 집단이 우두머리에서 진두지휘할 때 뒤에서 그냥 숟가락만 놓고 따라오기만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로 정치 세력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선동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들은 현대사에 많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현대사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또 요즘엔 또 법적으로 이렇게 성역화시킨 법들이 많죠. 입틀방하게 만들고 아예 입을 바른 소리를 못 열게끔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법들이 많습니다. 각종 특별법이라고 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더라도 근현대사만큼은 정확하게 올바른 사람한테, 올바른 스승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왜곡되어 있는 역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뒤로 가더라도요. 동덕여대 사태를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하 칠한 거 보셨죠? 예? 오메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예롭게 폐교하라. 근데 명예, 그 애자를 사랑의 애자 있잖아요. 그걸로 적어놨더라고요. 맞춤법 가지고 틀린 글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주장하고 무엇을 위해 농성을 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팩트인지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락카로 칠했을 것 같은데 그게 명예롭게가 아니라 명애롭게라고 그게 애자를 그렇게 남들이 다 보는 수천만 명 그죠? 뉴스를 통해서 다 보니까 수천만 명이 보는 그런 것에 떡하니 길바닥에 적혀 있으니 동덕여대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당시 그 각 기업에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동덕여대의 졸업생들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 설명회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부스를 다 박살내고 락카칠하고 관련자를 봉쇄하고 나가게 만들고 출입문을 다 닫고 또 교수님들은 올 졸업식 때 꼭 해야 되는 그 예대 그러니까 뭐 음대라든가 뭐 또 뭐 미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졸업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여기에 데모에 참가 안 하고 나는 졸업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학생들마저도 피해를 주는 이건 누구를 위한 농성이고 누구를 위한 이 그 데모인지는 저는 봤을 때 물음표가 아니라 아주 머리가 띵하게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할 때 그 학생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는 항상 책임과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금기시라고 했던 육사, 그죠? 공사, 해사. 원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죠. 근데 장교들, 여성 장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육사도 오픈했습니다. 여학생이 입학할 수 있어. 그리고 공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왜 페미니즘의 마지막 방어가 여대라고 이들은 생각을 할까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그 힘을 받고 지지를 받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PC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요. 미국에서는요. 위에 상반신은 장군, 그러니까 별 4개 4스타, 3스타 장군복을 하고요. 밑으로는 치마를 입고 갑니다. 남자가요. 그런데 그날은 화장실이 이렇게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그리고 제3의 화장실이 있을 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나는 오늘 남자이고 싶어. 그러면 남자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오늘은 여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반신은 군 제복을 입고 하반신은 치마를 입고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미국 현지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미국 장군들이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또 여기는 수염이 났어요. 깎아도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면 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는 셔츠 안에 이렇게 볼륨감을 넣어서 이렇게 좀 볼륨을 세우고요. 또 스커트를 입고 누가 봐도 남자인데 근데 그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면서 자신이 지금은 여자이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지만 여자이고 싶으면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여자로 체인지 시켜준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인 사람도 남자로 무료로 체인지 시켜준다. 자, 학교. 내가 성장되지 않은, 발달되지 않은,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을 향해서 그 알 수 없는 차림으로 그런 선생들이 애들에게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군대, 적과 대치했을 때 정말 강대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국가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인이 아니라 이건 어떤 성 정체성이 없는 그런 행위로 국가 그리고 군기문란 그리고 부대가 약해지고 군대가 약해져서 나라가 좀 이렇게 전망이 힘드는 그 전쟁했을 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정신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과 동시에 불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그 미국으로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해서 넘어왔거나 불법 또 난민부터 시작해서 불법 체류자를 모두 군대를 동원해서 내쫓는다고 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학교 교육 전면적으로 교육 수정해서 그런 미성년에게 성정체성이 발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남녀를 결정하라는 유도 질문과 같은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선생들을 다 아웃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군대도 알 수 없는 그런 성향의 그런 제3의 성향의 군인들을 다 전역시키겠다.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PC들과 굉장히 많이 싸워서 그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이 만약에 많이 무너지면 그 영향이 기타 국가 등등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동덕여대 사태. 성 역할은 분명히요. 남녀의 성 역할은 분명히 양쪽에 있습니다. 그죠? 양쪽에 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여성 친화 국가. 그러니까 즉, 통계로 보더라도 행정부조차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 친화적인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동덕여대에서 주장하는 그 공화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전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구태적이라고 말을 하죠. 구태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여성들이 살기에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살기에 정말 불행하고 그리고 힘든 그런 국가 그리고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기업들이 동덕여대 사건을 보고 인사 담당자들이 과연 동덕여대 출신의 또 기타 등등 여대 출신의 학생들을 기업으로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태는요, 비단 동덕여대 사태만 아니라 모든 여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하는 대학들, 여대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대에도 페미니즘이 뭡니까? 여성의 남성과 차별되지 않도록 동등한 입장의 성평등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지 않습니까? 정작 여대도 레벨이 있습니다. 여대도 레벨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최고의 레벨 여대. 옛날에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대와 그 연고전처럼 이렇게 한번 라이벌전을 좀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숙대에서. 근데 이화여대에서는 쌩 깠죠. 왜냐면 급이 다르니까. 일단 이화여대 출신들은 다른 여대랑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저도 여기 졸업한 졸업생들하고 연애도 해봤고 또 사귄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사태들을 보면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좀 모순된 행동들을 많이 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뽑을 때, 인재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목록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여성이 대표인 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 같은 분. 그분 카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은 XX처럼 못하는 것들이 그 여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 여직원들. 오히려 남자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하죠. 이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화장품 기업도 그렇습니다. 오너가 여성인데 남성 직원을 선호하지 여성 직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뭔가 지시를 내리면 즉각적이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하죠. 책임은 지적하지 않고요.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여성 대표의 입장에서도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조차 20대 여성 알바를 좀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일까요?
어떤 지시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고용주 입장에서 좀 해주길 바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돈을 알바비나 아니면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권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빠삭하게. 노동법이라든가, 그리고 고용주가 이렇게 했을 때 난 이렇게 할 거라는 대책. 근데 그 전에는 자기의 일을 100% 똑바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그런 고용주와 싸워야 되는데, 정말 좋은 고용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호구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고용주가 호구라고 생각하면요, 느닷없이 치고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한 균형이 한쪽으로 깨어지면 이렇게 기울죠. 그럼 얘네들이 힘이 세져서 막 때려요. 그 참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태가 지금 동덕여대 사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사태가요, 저는 보니까 배상금이나 라카 지우고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이 50억에서 최대 70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폭력을 주동하고 그리고 여기 참가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폭력이 동반된다면, 그리고 감금 사태, 그리고 교수, 자기 학교에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수님을 무릎 꿇히고, 그리고 무릎 꿇어서 이 데모를 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교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이게 스승과 제자는 엄연히 다른 사회보다는 더 엄격하고, 정말 뭐랄까요, 스승에 대한 존경 내지는 그런 걸 바탕으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날 말들도 있듯이, 그만큼 존중하고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인격과 모든 걸 존중해 줘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졸업을 해야 되니까 제발 우리 그 애들 졸업 작품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무릎 꿇고 이렇게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사태가 과연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행동인지, 이 행동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따라져야 되고, 손해배상과 아닌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해야 된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사태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그리고 시설 파괴, 그리고 동덕여대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드신 그런 분의 동상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범죄가 아니고 손방망이로 처리된다든가, 아니면 훈방 조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 피해 금액을 전부 정부 세금으로 지원한다든가, 여성가족부가 지원한다든가, 내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처벌과 벌금을 왜 국가 세금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적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를 잡아내고, 그리고 그 주동자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는 그런 고소고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볼매를 맞고 있는 각 기관, 행정기관 수장들도 글을 올렸다가 지우는 사태가 터졌죠. 하지만 속내는 이미 이 사태를 보고 동덕여대 그리고 여대 출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렇게 곱지는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학생들 말고 선량하게 그 동문들, 졸업했던 선배들이나 졸업하지 못한 후배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런 데모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를 할 때 공개투표, 우리 헌법에는요 비밀투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북 김정은이가 하는 손 들고 하얀색, 검정색 티켓 들어가지고 찬성 반대하는 공개투표가 아닙니다.
동덕여대에서 그렇게 일어났죠. 공개투표로. 찬성하는 사람 손, 반대하는 손. 누가 거기서 반대한다고 손을 들겠습니까? 거기서 진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렇게 비밀 투표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진 동덕여대 사태, 총학의 사태. 이 사람들은 정말 책임지고 그리고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그리고 당연한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권리로서 어떻게 좀 대접받고 싶고 그리고 힘든 일은 남성들이 하게끔 그리고 자기네들은 힘든 일보다는 조금 요령을 부려서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아니 남녀평등 주장하면서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그렇게 구분 짓고 그게 역차별적인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시스템이 여성 친화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남녀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성차별과 여성들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를 위해 여대는 존재해야 된다. 동덕여대는 존재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데모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올바른 시선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 곱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른들조차? 이건 자가당착에 빠진 행위다.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동문과 후배들까지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사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오래 걸리지만 자신들이 한 행동 반드시 책임과 대가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